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계단 오르기를 추천하십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하루에 계단 몇 층씩 오른다는 말 자주 들리죠. 물론 젊을 땐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계단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몸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단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더 효과 좋은 장수 습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꾸준히만 해도 몸이 달라지고 얼굴빛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70대에 꼭 필요한 장수 습관 6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장소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요.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도 적어서 70대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기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게 더 좋습니다. 속도를 약간 올리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폐활량도 늘어나요. 관절에 무리 없이 전신을 사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단은 무릎에 충격이 크지만 걷기는 안정적이에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 경치도 보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걷기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정말 큰 변화가 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최고의 자연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가 위로 잘 올라가요. 심장 기능도 강화돼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숨이 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필요한 운동입니다. 혈액이 잘 돌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얼굴빛도 살아납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서 기억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온몸이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침이나 해질 무렵 시원한 시간대를 추천드립니다. 혈관 건강은 곧 장수와 직결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많이 걸으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 30분이 적당한 시간입니다. 걷는 장소도 매일 바꾸기보다 익숙한 코스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걸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같이 걸으면 지루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깔아두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생겨요.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꾸준함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 일부로 만들어야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입이 마르고 소변색이 진해지면 이미 수분 부족 신호예요. 몸속이 건조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건강에도 나빠요.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까지 많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머리도 멍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관절 사이 윤활작용도 줄어들어 움직일 때 뻣뻣해질 수 있어요. 물은 간단하지만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나이 들수록 물 마시는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건 늦은 겁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 한 컵씩 정해두면 좋아요.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으로 조절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몸에 더 잘 맞아요. 물 마시는 시간이 습관이 되면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TV 볼 때마다 한 컵, 외출 전후 한 컵 등 생활에 녹여보세요. 습관이 되면 물 한 잔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몸이 먼저 찾게 되면 건강도 그만큼 좋아집니다. 물을 자꾸 까먹는 분들은 알람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하루 4번 정도 알람을 설정해두면 잊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처럼요. 주전자나 텀블러에
하루 물 섭취량을 담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양을 하루 안에 다 마시면 목표 달성인 거죠.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으로 물 한 컵 이라고 적어두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자주 마시게 됩니다. 커피나 차 대신 물을 먼저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이 들어가면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물만 잘 마셔도 몸 상태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제철 채소에는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이에요. 이 성분들은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활성산소라는 노화 물질을 없애는 데도 큰 역할을 해요.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도 맑아지고 몸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채소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줘요. 나트륨이나 당분 많은 음식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눈, 혈관,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딱 제철일 때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젊게 오래 살고 싶다면 매일 한 끼는 꼭 채소를 챙기세요. 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면 속이 편하고 피부도 맑아져요. 몸 안이 깨끗해지면 겉도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채소만큼 좋은 자연약은 없습니다. 채소에 있는 엽록소는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소화도 잘 되고 위장 부담도 적어서 위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 한 끼라도 채소 위주로 먹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식단이 가벼워지면 몸도 덜 피곤하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요. 몸 안에서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을 꼭 경험해 보세요. 제철 채소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요즘 나는 채소가 딱 눈에 보여요. 봄에는 냉이나 달래, 여름엔 상추와 오이, 가을엔 배추, 겨울엔 무가 대표적입니다. 나물 반찬, 된장국, 쌈채소로 활용하면 간단하면서도 든든해요. 김치와 함께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2배가 됩니다. 굳이 새로운 요리 안 해도 익숙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식사 때 채소부터 먼저 먹는 습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채소를 미리 손질해두면 더 자주 먹게 됩니다. 오늘 저녁은 제철 채소 하나라도 꼭 넣어보세요.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내 몸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뇌를 쉬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짧게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뇌가 빠르게 안정돼요. 뇌가 쉴 수 있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를 무리하게 쓰기보다 잘 쉬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중 딱 10분만 명상해도 뇌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꾸준히 하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복잡한 감정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요. 명상은 마음의 휴식이자 뇌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외롭거나 쓸쓸한 감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걱정도 커지죠. 이럴 때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만 바라보는 시간,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줘요. 우울감이 있을 때 명상을 하면 감정이 부드럽게 정돈됩니다. 명상은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조절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장 쉬운 마음 운동입니다. 하루 10분,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명상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조용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허리는 펴고 어깨는 힘을 빼고 편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머릿속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처음엔 3분만 해도 괜찮고 익숙해지면 10분까지 늘려보세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시작하면 시간 조절이 쉬워요. 눈을 뜨고 나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 기상 직후나 잠들기 전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매일 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손과 발, 눈을 움직이는 소근육 운동은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집중력이 필요해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해요. 퍼즐 맞추기, 바느질, 색칠하기 같은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이 동작들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맞추고 머리로 판단하는 과정이 뇌를 깨워줍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는 시간보다 훨씬 건강한 뇌 자극이 됩니다. 책을 넘기거나 바느질 실을 꿰는 동작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소근육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외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해집니다. 소근육 운동은 장소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간단한 스도쿠나 낱말 퍼즐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런 활동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줍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도 이와 비슷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머리를 쓰면서 손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작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건강한 뇌를 만들어줍니다. 퍼즐 맞추기는 집중력과 관찰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기억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자극해주는 활동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이나 감사한 일 한 가지씩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바느질은 손의 감각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기르는데 탁월합니다. 십자수나 코바늘 뜨기 같은 취미도 좋은 뇌 운동이 됩니다. 간단한 일기나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 책도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활동이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늘고 성취감도 커져요. 나만의 소근육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생각보다 더 큰 뇌 운동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면서 뇌가 활성화돼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도 인지력 유지에 좋습니다. 하루에 몇 마디만 해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말하기는 기억력을 유지하고 감정 표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말하지 않고 혼자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쉽습니다. 대화는 감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은 뇌와 마음을 동시에 자극하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조용한 생활보다 말하는 생활이 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병이 먼저 온다는 말 정말입니다. 대화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웃고 떠드는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마음 건강이 몸 건강보다 더 중요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정서적 안정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장수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외로움보다 좋은 친구 하나가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얻는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대화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날씨 좋네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마트나 시장에서 점원과 인사 나누는 것도 좋은 연습입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대화 시작이에요. 식사 중엔 TV보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친구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모임이나 동호회가 있다면 꾸준히 참여해보세요. 소소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말이 오가면 마음도 자연스레 풀립니다. 대화는 작지만 삶을 크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어렵거나 무리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들도 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아 보여도 매일 실천하는 꾸준함입니다. 매일 10분 걷기, 물 한 잔, 짧은 대화,
이것들이 쌓이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얼굴빛도 환해져요.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는 이거부터 해볼래요 하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습관 하나로 여러분도 더 젊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떤 옷을 입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깔끔하게만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비싼 옷을 입으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옷의 색입니다. 잘못된 색을 입으면 10년은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색이 잘못되면 얼굴빛까지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색을 통해 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색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색을 입으면 활기도 사라지고 얼굴이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어려 보이는 색을 입으면 생기가 돌고 활력이 느껴집니다. 옷색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색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검정이나 회색 같은 어두운 색을 무조건 고집합니다. 또는 너무 흐릿한 색만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나치게 강한 원색을 선택해 더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절대 피해야 할 옷색을 알려드리고 대신 어떤 색을 입어야 동안처럼 보일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얼굴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장에서 이 색만 바꿔도 인상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참고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정색을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검정은 멋진 색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어둡게 하면 얼굴빛까지 죽어버립니다. 검정색 옷을 입으면 얼굴 주름과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피부톤이 칙칙하게 가라앉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특히 얼굴이 창백하거나 어두운 톤이라면 검정이 더 치명적입니다. 진회색이나 먹색 같은 색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두운 색은 고급스럽게 보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무겁게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무거운 인상은 피해야 합니다. 밝고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야 젊어 보입니다. 어두운 색을 입고 싶다면 얼굴 가까이는 밝은 색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스카프나 밝은 색 셔츠를 함께 매치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전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어두운 옷을 고를 때는 재질도 중요합니다. 광택이 있는 소재나 가벼운 느낌의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거운 울이나 두꺼운 재질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옷색과 함께 소재까지 고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채색 옷을 입더라도 생기를 살릴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액세서리나 화장으로 얼굴에 생기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옷색이 얼굴을 죽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얼굴빛을 살리는 옷색 고르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두운 색은 적당히, 밝은 색을 함께 활용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색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흐린 색입니다. 베이지나 연한 회색 같은 색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색은 피부를 창백하고 힘없게 보이게 만듭니다.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빛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흐린 색을 입으면 그 약함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특히 베이지는 피부와 색이 비슷해 얼굴이 더 뚜렷하지 않게 됩니다. 연한 회색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색이 흐릿하면 사람 자체가 흐릿해 보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존재감이 약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나 만남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흐린 색을 입을 때는 반드시 포인트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한색 스카프를 두르거나 밝고 생기 있는 액세서리를 함께 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립스틱 색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아이보리나 크림색은
흐린 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흐린 색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얼굴 주위에는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생기 있는 색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 하나만 바꿔도 인상이 훨씬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흐린 색을 입고 싶다면 톤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흐린 색과 짙은 색을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같은 흐린 색끼리만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이기 쉽습니다. 흐린 색도 잘 활용하면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주는 센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활기 있게 보이려고 강한 색을 선택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같은 강렬한 원색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색이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강한 색은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가 연약해지고 색의 대비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강한 원색은 얼굴의 주름과 잡티를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합니다. 피부톤과 색깔이 따로 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면서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한 원색은 포인트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가방이나 파란 스카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옷 전체를 강렬한 색으로 입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의는 부드러운 색을 입고 하의나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강한 색을 선택할 때는 톤을 낮춘 색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와인색, 짙은 남색 같은 톤 다운된 색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색을 입더라도 주변 색과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튀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자연스러워집니다. 옷색과 얼굴빛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색이 튀기만 하면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색해집니다. 잘못된 색 선택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합니다. 무조건 눈에 띄는 색을 고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화와 부드러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련된 이미지는 색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강한 색은 전략적으로 포인트로만 활용하세요. 과한 색은 피하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옷색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피부톤과 어울리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색이라도 피부와 맞지 않으면 전체 인상이 무너집니다. 피부가 어두운 편인데 밝은 회색을 입으면 더 칙칙해 보입니다. 피부가 밝은데 지나치게 짙은 남색을 입으면 얼굴이 떠 보입니다. 피부톤을 살려주는 색을 입어야 얼굴빛이 살아납니다. 사람마다 쿨톤과 웜톤이 다릅니다. 쿨톤은 푸른빛이 도는 피부를 말하고 웜톤은 노란빛이 도는 피부를 말합니다. 쿨톤 피부는 푸른색 계열이 잘 어울립니다. 웜톤 피부는 따뜻한 베이지, 브라운 계열이 어울립니다. 쿨톤에게 어울리는 대표적인 색은 네이비, 연한 핑크입니다. 웜톤에게 어울리는 대표적인 색은 살구색, 올리브색입니다. 자신이 어떤 톤인지 알고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를 경우는 얼굴에 색을 직접 대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얼굴빛이 환해 보이면 맞는 색입니다. 얼굴이 칙칙하거나 어두워 보이면 맞지 않는 색입니다. 옷색을 고를 때 거울 앞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톤에 맞는 색을 입으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색을 입으면 아무리 좋은 옷도 소용없습니다. 색은 얼굴을 밝혀주는 조명이 되어야 합니다. 밝고 생기 있는 인상을 위해 내 피부에 맞는 색을 꼭 찾으세요. 옷색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옷장에서 피부톤에 맞지 않는 옷을 정리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색만 입는 것보다는 색 조합이 중요해집니다. 단색으로만 입으면 너무 밋밋하고 단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을 자연스럽게 조합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같은 계열의 색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톤온톤 매치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연한 베이지와 진한 브라운을 함께 입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색끼리 조합하면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색을 섞으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색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톤인톤 매치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색조는 비슷하게 유지하되 명도만 조금 다르게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블루 셔츠에 진한 블루 바지를 매치하는 식입니다. 같은 계열의 색을 달리하면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워 보입니다. 무채색 옷을 입을 때도 포인트색을 하나 추가해 보세요. 베이지 옷에 와인색 가방을 드는 식으로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인상을 크게 달라지게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색을 섞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가지 정도 색으로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조건 튀는 색보다 부드럽고 조화로운 색이 어려 보이게 합니다. 색 조합을 잘하면 옷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작은 색 차이를 조정하는 감각을 키우세요. 나이에 맞는 세련된 색 조합이 결국 인상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색 조합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나이 들어도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안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색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밝고 부드러운 색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핑크 계열이 있습니다. 연한 핑크색은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혈색이 돌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라벤더 같은 연보라색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라벤더 색은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민트색 역시 시원하고 생기 있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 색은 동안 이미지를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색이 너무 진하지 않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톤이 얼굴빛을 살려줍니다. 밝은 베이지나 크림색도 동안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밝은 색을 상의에 활용하면 얼굴 주위가 자연스럽게 환해집니다. 얼굴빛이 살아야 전체 인상이 젊어 보입니다. 강한 색보다 부드럽고 은은한 색을 선택하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색이 가장 좋습니다. 평소 검정이나 회색을 즐겨 입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아이템부터 바꿔보세요. 스카프나 니트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동안 색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나를 더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동안 색으로 스타일 변신을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옷색과 동안처럼 보이게 하는 색 고르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색만 고집하면 늙어 보인다는 것. 2번째는 지나치게 흐린 색도 문제라는 것. 3번째는 강한 원색이 오히려 부담을 준다는 것. 4번째는 피부톤과 맞지 않는 색이 최악이라는 것. 5번째는 나이에 맞는 세련된 색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 6번째는 동안 이미지를 만드는 특별한 색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옷색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인상이 밝아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훨씬 젊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옷을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 색만 바꿔 조합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바꿔보고 싶은 색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한 효과를 위해 도전해보고 싶은 색이 있다면 어떤 색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더 젊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옷색 하나 바꿔서 인생이 더 밝고 활기차게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해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80 넘은 나이에도 근육이 단단한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원래 운동 좋아했겠지라든지 체질이 좋았겠지라고들 많이 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런 분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몸을 쓰던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70 넘어서 운동을 시작한 분도 많았어요. 중요한 건 늦게 시작해도 지속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젊은 사람이라도 금방 줄어들어요. 그래서 80 넘은 나이에도 근육이 유지되는 건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법,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 많은 80대 분들의 특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의 공통점, 매일 몸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운동장에 나가는 게 아니더라도 집 안이라도 꾸준히 움직여요. 계단 오르기, 정원 돌기, 빨래 널기처럼 일상 활동이 모두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느냐, 가만히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근육은 유지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일어나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잠깐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무리하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아침에 햇볕 받으며 천천히 걷는 건 근육뿐 아니라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걷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도 막을 수 있어요. 앉아있을 땐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자주 해보세요. 움직이는 습관 하나로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80 넘어서도 매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 많은 80대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챙기고 있어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포함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3끼 골고루 나눠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챙기는 분들이 체력이 더 좋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보다는 자주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청 단백질이나 두유 같은 보충식품도 잘 활용하세요. 식사 사이사이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잔만 더해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근육은 단백질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 많은 분들은 식사부터 다릅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는 습관이 결국 근육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밥과 김치만 드시던 식단, 이제는 단백질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몸이 느끼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단백질 챙기는 식사, 건강한 근육의 시작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수면 리듬이 아주 규칙적이에요. 대부분 밤 11시 이전에는 자고 아침 일찍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밤늦게 자고 수면 시간이 짧으면 몸은 계속 피로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도 빠르게 약해지고 활력도 떨어져요. 잠들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는 동안 근육이 쉬어야 다음날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회복은 더 중요합니다. 밤에 잘 자는 분들이 아침에도 훨씬 활기차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요. 수면이 불규칙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적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근육 많은 분들, 대부분 잠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80 넘은 분들 중 허리가 꼿꼿한 분들은 정말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죠. 실제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자극이 됩니다. 반대로 구부정하게 앉거나 서 있는 자세는 복부, 다리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요. 근육 많은 분들은 앉을 때도 허리를 세우고 걷는 자세도 곧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하나가 몸 전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의 중심 근육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걸음걸이도 바르게 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돼요. 똑바른 자세는 보기 좋은 것뿐 아니라 실제로 몸에 좋은 겁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자세만 바르게 해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많아 보이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자세를 기본으로 지키고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소리 없이 근육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세는 평생의 습관이자 근육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몸보다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마음이 결국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근육도 지켜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젠 늙었으니 쉬어야지라는 생각은 몸을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그게 결국 근육을 빠지게 하고 기운도 사라지게 하죠. 매일 작게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육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줘요. 무리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마음으로 실천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면 몸도 따라 움직입니다. 근육은 결국 의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은 늦을 수 있어도 유지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길게 이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근육 많은 분들의 비결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근력 운동을 놓지 않으세요. 무겁지 않더라도 내 몸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운동은 다양합니다.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고무밴드 운동 등 어렵지 않아요. 이런 운동을 주 3회 이상만 꾸준히 해도 근육은 유지됩니다. 오히려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근육 유지에는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줘야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은 평생 이어가야 할 건강 습관이에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태에 맞게 할 수 있는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함께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무거운 게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든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 바로 끊임없는 근력 자극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드셨나요? 정답은 당연히 할 수 있다입니다. 근육은 나이와 관계없이 관리하면 유지됩니다.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매일 움직이고, 단백질을 잘 챙기고, 잠을 잘 자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근력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6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늦게라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근육은 건강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부터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든에도 건강한 몸,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같지만, 현실은 왜 자꾸 불편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울까요?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다는 말, 공감되시죠? 사실 노년에 꼭 필요한 건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진짜 행복해지려면 꼭 줄여야 할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줄이면 남은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이 주는 무의식적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큽니다. 안 쓰는 물건을 비워야 공간도 마음도 정리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면 선택의 피로가 생깁니다. 주방에 쓰지 않는 그릇이 많으면 요리할 때 불편합니다. 거실에 쌓인 책과 잡동사니는 시야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물건들이 쌓이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물건을 정리해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물건을 줄이면 청소도 쉬워집니다. 청소가 쉬워지면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편리한 생활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한 삶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행복은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여유는 정리된 공간에서 생깁니다. 정리된 공간은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줄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삶은 노년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듭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된 삶은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건강한 삶의 기반입니다. 건강한 삶은 노년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물건을 줄이는 것은 그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반을 시작했으니 나머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은 변화를 만듭니다. 변화는 새로운 삶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삶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물건을 줄이는 것을 선택하세요.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물건을 줄이면 행복한 미래가 기다립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노년에 들어서도 사람에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는 일이 계속됩니다. 오랜 친구와도 갈등이 생기고 가족 사이에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꼭 기억해야 할 건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땐 이해하고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내 에너지를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사람은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외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오해와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갈등이 줄어들면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가족과도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다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 못 본 척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좋은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통이 없다고 해서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더 쓰는 것도 지혜입니다. 서운한 말을 계속 떠올리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잊어야 편해지고 놓아야 가벼워집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을 정돈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서로 맞지 않던 관계라면 거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용한 관계, 따뜻한 관계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말을 줄이고 요구를 줄이면 다툼도 줄어듭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존재가 진짜 친구입니다. 관계는 줄일수록 더 진실해집니다.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싫은 약속, 부담스러운 만남은 정중히 거절해도 됩니다. 예전처럼 다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게 건강입니다. 편하지 않은 관계는 나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정리해보세요. 에너지를 뺏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치유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결국 내 삶을 돌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이 노년을 훨씬 더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걱정을 줄이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걱정은 마음의 짐이고 몸의 병입니다.
노년이 되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지치고 몸도 아파집니다. 걱정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걱정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키운 불안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럴 땐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먹을 식사에 마음을 담아보는 겁니다. 걱정은 줄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적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차분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앓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걱정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연을 바라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걱정은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걱정이 줄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웃음이 늘어납니다. 웃음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 크게 웃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 민감해집니다. 그 민감함이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나간 일은 놓아주고 오지 않은 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걱정이 줄면 표정도 밝아집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관계가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걱정은 줄이면 줄일수록 삶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걱정과 거리를 두어보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은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노년기에 진짜 중요한 건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욕심내는 것입니다. 욕심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젊을 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욕심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 욕심이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과 비교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더 크고 좋은 집에 사는지, 자식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무리해서 명절에 선물하고 체면 때문에 모임에 나가고 그 모든 게 결국은 욕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기대하는 것에 맞춰가는 삶은 피곤합니다. 이제는 내 리듬에 맞게 살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도 결국 내 안의 통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기대를 줄이면 더 편해집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도 내려놔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각자의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감사함이 커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돈은 있어야 하지만 너무 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쓸 땐 쓰고 나눌 땐 나누는 여유가 진짜 부자입니다. 무리한 재테크나 욕심 많은 투자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수익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안정은 욕심을 덜어낼 때 찾아옵니다.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내려놔야 할 욕심입니다. 사소한 말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웃어넘기는 유연함을 가지세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게 빠릅니다. 고집도 아집도 결국은 마음속 작은 욕심입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마음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생각을 비우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줄일수록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여유는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덜어내는 데서 나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무기력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풍성하게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이 덜 복잡하고 덜 아플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너무 원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느껴보세요.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보다 평화를 선택할 때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인생은 훨씬 가볍고 넓어집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이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는 건 아닙니다. 과식은 노년 건강을 해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활동량도 줄게 됩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소식은 위를 편하게 하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무거운 몸보다 가벼운 몸이 노년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를 줄인다고 해서 영양이 부족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질 좋은 단백질과 채소,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면 충분합니다. 밥을 꼭 한 공기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 공기만 먹어도 반찬을 잘 구성하면 괜찮습니다. 하루 3끼를 꼭 먹는 것보다 하루 2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식사 리듬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늦은 밤 과일이나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고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은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단순한 식사가 오히려 좋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는 것도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사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위산이 희석되면서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는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켜놓고 먹는 습관은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크보다 젓가락, 큰 접시보다 작은 접시가 식사량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과식은 혈당과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사를 줄이면 건강검진 결과도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기분도 밝아지고 외출도 늘어납니다. 활동이 늘면 다시 건강도 좋아집니다. 좋은 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식사량 조절입니다. 한 끼를 줄이면 잠도 더 잘 오고 아침도 덜 피곤합니다. 소식은 체중 관리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입맛을 줄이기보다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입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반 공기 덜 먹기, 한 숟가락 덜 먹기 실천해보세요. 가볍고 건강한 몸이 노년의 행복을 더욱 키워줄 겁니다. 소음을 줄이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끄러운 환경은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TV 소리, 휴대폰 알림, 사람들의 대화 소리까지. 작은 소음이 쌓이면 쉽게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조용한 환경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귀뿐 아니라 머리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생각도 정리되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건 시끄러움 속 활기보다 고요함 속 평화입니다. TV는 정보보다 소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켜놓은 뉴스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TV는 필요할 때만 켜고 나머지 시간은 꺼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알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만 오게 설정하고 소리는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음악도 좋지만 때로는 아무 소리 없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창문을 열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낮 동안 일정 시간만이라도 무소음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 시간 동안은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는 겁니다. 그 시간엔 그냥 앉아있거나
책을 읽거나 가만히 있어도 좋습니다. 조용함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소음을 줄이면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생각이 또렷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불안감이나 짜증도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주변 환경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도 소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끄러운 가전제품은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소통은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도 줄이고 소리도 줄이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집안이 조용하면 집이 곧 휴식처가 됩니다. 외출하지 않아도 마음이 쉬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용한 음악 한 곡, 조용한 오후 1시간, 이런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소리 없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의 감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날들 속에서 놓쳤던 생각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만의 조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곧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공간은 다른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집에서도 조용한 구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구석이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소음을 줄인다는 건 삶을 천천히 살겠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사는 삶은 더 깊고 넓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줄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이 가볍고, 인간관계를 줄이면 갈등이 줄어들고, 걱정을 줄이면 건강이 따르고, 욕심을 줄이면 여유가 생기고, 식사량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소음을 줄이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이 6가지를 하나씩만 줄여도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줄인다는 건 비워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덜어냄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삶은 가볍게 살수록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줄여보세요. 어떤 걸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영상 공유하셔서 함께 가볍고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줄이는 그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아침마다 공원을 뛰고 어떤 분은 방 안에서도 걷기 힘들어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운동량? 체질? 유전?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활발히 움직이는 분들의 건강 습관과 근육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 하나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킨 사람은 다리가 다릅니다. 하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반면 근육을 유지한 분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균형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낙상은 노년기에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걷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낍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이는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식사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두부, 달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근육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근육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수면도 근육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근육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근육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는 활동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매일의 습관이 움직임을 만든다. 잘 걷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루의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푸는 것부터 다릅니다. 걷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물 한 잔 마시는 습관도 몸의 리듬을 만듭니다. 잘 움직이는 분들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반드시 몸을 씁니다. 아침 산책, 점심 후 정리정돈, 저녁 가벼운 정원 손질까지 활동이 꾸준합니다.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면 걷기 어려운 분들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앞이나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몸을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이 인체의 특성입니다. 하루 종일 걷지 않아도 움직이기만 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까치발을 들어보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도 좋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하는 동작이 쌓여서 체력을 지탱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걷고 정해진 시간에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과 식사 활동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에너지도 유지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몸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 보러 갈 때 일부러 멀리 주차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자주 걷는 것이 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몸이 무거운 날은 스트레칭이라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차이를 만듭니다. 잘 걷는 사람은 의자에 앉을 때도 무릎 각도를 유지하며 앉습니다. 다리를 꼬지 않고 허리를 펴고 앉는 습관이 자세에 영향을 줍니다. 앉은 자세가 흐트러지면 오래 앉아 있어도 금방 피로해집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하체 힘도 약해집니다. 자신의 자세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습관들이 많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도 반복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움직임을 습관처럼 들여놓으면 하루가 훨씬 짧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움직이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앉아 있으면 그만큼 일어나기도 힘들어집니다. 앉을 때마다 몇 초간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줘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움직이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잘 걷는 사람들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생활의 일부로 움직입니다. 힘든 운동보다 반복 가능한 습관이 훨씬 오래갑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고 1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 한 달, 세 달, 1년 후를 바꿉니다. 하루 일과를 짜는데 운동 시간을 아예 넣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람을 맞추거나 달력에 체크하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지키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모여서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건강을 지킵니다. 결국 잘 걷는 사람은 특별한 체질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식사에 따라 몸이 달라진다. 70대 이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차이 중 하나는 식사입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먹느냐가 몸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 여부가 움직임과 직접 연결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도, 앉았다 일어나기도 어려워집니다. 잘 걷는 사람은 단백질을 꼼꼼히 챙깁니다. 아침에 달걀, 점심에 두부, 저녁에 생선이나 닭고기를 넣는 식사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기력이 떨어지고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간단한 영양 보충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분들이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소화가 부담된다면 죽이나 미음의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과식보다는 자주 소량씩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온도와 질감도 위에 부담이 적게 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소화를 돕습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이 뭉치고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식사와 함께 김치, 나물, 채소를 곁들이면 식이섬유도 챙길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에 식단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편식하는 습관은 점점 움직임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반찬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당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씹기 어렵다면 잘게 썰거나 익혀서 조리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단백질 보충 식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유, 두유, 요거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단백질을 섭취했는지 체크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만 잘 챙겨도 몸의 움직임은 달라집니다.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을 함께하면 소화도 돕고 근육 자극도 생깁니다. 잘 걷는 사람은 식사도 운동처럼 생각합니다. 그만큼 식단은 움직임을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지금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곧 건강한 움직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뛰는 사람은 스트레칭을 다르게 한다. 잘 뛰는 사람은 스트레칭을 다르게 합니다. 단순히 몸을 푸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처럼 실천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를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효과는 다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뻣뻣한 몸은 움직일 때 부담이 크고 부상의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 뛰는 사람은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은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순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고관절, 엉덩이 주변을 풀어주는 동작은 걷기와 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앉은 채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다리를 교차해서 눌러주는 동작도 좋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트레칭은 동작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오래 하지 않아도 하루 몇 번 나눠서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잘 걷는 사람은 식사 전후로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TV를 보면서 전화 통화 중에도 몸을 풀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도와 몸이 가벼워지게 만듭니다. 무릎이 뻐근하거나 발목이 찌뿌둥할 때 스트레칭 한 번으로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높으면 걸음걸이도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걷다가 비틀거리거나 걸음이 휘청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유연성 부족입니다.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걸을 때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길게 유지시키고 관절의 각도를 넓혀줍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은 하체 움직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부위를 자주 풀어주는 분일수록 낙상 위험도 낮아집니다.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세를 바로잡는 힘이 생깁니다. 그만큼 유연성은 몸의 균형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심리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깊게 호흡하면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스트레칭을 마치면 몸이 따뜻해지며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후 걷거나 움직일 때 더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자신이 어디가 굳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움직일 때 불편한 부위를 알게 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점검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기 쉬운 시기일수록 매일 풀어줘야 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영상이나 책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오늘 실천하면 바로 몸이 반응합니다. 내일의 움직임을 바꾸고 1년 후에 균형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병원보다 중요한 건 낙상 예방이다. 70대 이후 가장 큰 위험은 병보다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한 번의 사고가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골절이나 입원, 수술, 이후 회복까지 이어지며 체력은 급속히 줄어듭니다. 잘 걷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낙상을 얼마나 예방했느냐에서 갈립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하체 근력과 균형감입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하면 작은 미끄러짐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반사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육이 약한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병원에 안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주변 근육은 넘어짐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습관이 하체 근육을 키워줍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평형감각 훈련도 필요합니다.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루에 한두 번씩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벽에 살짝 짚고 눈을 감고 서보는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으로 바닥 상태를 살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곳이나 방바닥 카펫, 전선 등에 주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낙상 사고는 자주 일어납니다. 욕실 매트, 침대 높이, 슬리퍼 상태 등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조명이 어두운 환경도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야간에는 작은 수면등을 두는 것이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낙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움직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습관, 움직이기 전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걷기보다는 균형 중심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발 들기, 발끝으로 서기, 제자리 걷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일은 병원에 가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예방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낙상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 다리 힘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넘어지지 않는 근육, 그것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같은 나이지만 어떤 사람은 뛰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겨우 일어납니다. 그 차이는 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을 지키고 식사를 챙기고 스트레칭을 반복하며 균형과 움직임을 스스로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잘 걷고 잘 움직이는 삶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작은 실천이 10년 뒤의 움직임을 바꿉니다. 건강한 하루, 건강한 다리,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